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뭐 24일 만난다. 이재명 대표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관련된 뉴스 보도 보고 왜 못 만났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만나게 되면 올릴 의제 영순위로 민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이번 윤 대통령과 만나면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만남을 하라고 등 떠민 사람도 김건희일 거예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 한동훈도 믿었지 않고 홍준표도 믿었지 않으니까 제3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장관에 대한 지명권이라든지 총리에 대한 추천권, 지명권 그리고 25만 원 뭐 그 보조금 지급 요런 것들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특검에 대한 부분을 미루자라고 하는 딜을 쳐봐라 라고 하는 용도로 성렬이한테 얘기를 꺼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쪽 저쪽에다 발을 다 뻗쳐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받으면 안 되는 게 만나서 받으면 안 되는 게 결국 똥은 지들이 쌌는데 치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 잘못돼도 우리 탓이 되는 거고 잘해도 지들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못하게끔 이거 시기를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국정이나 민생이 우선이니까 뭐 내년으로 미루다든지 뭐 어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치잖아요. 이거 22대 시작하고 힘 남아 있을 때니까 이재명 대표가 8월 임기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거 몰아쳐갖고 빨리 처리를 못하면요. 그 다음 당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때는 하지 맙시다. 22대 넘어가서 합시다. 등등 어떻게든 시간을 몇 달이라도 벌 수 있는 시간을 벌라고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을 거란 말이야. 특검은 받는데 이번 회기 때는 하지 말자는 식으로.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또 어떤 변수가 생겨날지 몰라요. 저쪽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연임에 관련된 얘기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만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김건희 아이디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민생하고 총리 추천권을 놓고 그걸로 특검을 딜레이 시키는 딜을 친다는 거죠. 대신 총리 후보는 김한길이나 박영선 또는 민주당이 추천한 제3의 인사까지 서갖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마치 뭔가를 많이 양보하는 그림을 내놓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그림을 내놓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징벌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양을 이쁘게 하겠다고 협치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특검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관한 얘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대통령실은 재난지원금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특검은 못 받는다, 정치 논리다라고 하는 해답을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만나봐야 더 이상의 진척이 없고, 말 그대로 저쪽에, 이봐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영수회담 하면서 빌미를 줬는데 야당이 너무 적주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핑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근데 그나마도 안 통하는 게 그 안에서 당권이 제일 중요한데 당권 후보로 잡고 있던 한동훈이까지 삐져버리면서 사실상 차기 당권을 맡길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총리까지는 총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얘네들은 싸질러는 똥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하도 이거 똥 치우는 일이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로 몰고 갈 거냐. 이 점을 놓고 아마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당대표 싸움이 된 거다. 마지막 남은 삼약에 대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연임을. 왜냐면, 자칫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쪽에 매몰돼 있다 보면, 뭐 행정가로서의 준비라든지 대선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너무 뭐 앞으로 개헌 얘기 반드시 나올 거고 민생 얘기 나오고 이런데 파묻힐 수 있으니까 반대하긴 하는데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 선언을 가장 빠르게 먼저 했어요. 근데 박찬대가 원내대표 출마 선언의 장에다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투톱태제 내지는 공조해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이재명 대표도 출마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다는 소리인가? 같이? 그렇죠. 같이 가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확인 없이 박찬대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지. 결국은 박찬대의 원내대표 출마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연임 내지는 다시 전당대회 재출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현재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정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국짐이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장관이라든지 뭐 상임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리고 각종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보하고 민주당의 뜻을 따라줄 거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쉽사리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내주겠다고는 안 할 거라는 거지. 매우 지리한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만나네 안 만나네 협의를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네들이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한동훈과 김건희의 어떤 그 치킨 게임이 끝나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얘네들이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몰아붙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활약이 특히 21대 남아있는 기간 안에 5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윤석열이 용산 초청한 거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초청했고, 뭐 민생 중심 의제 제한을 안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민생 의제만 얘기하자는 것 같고, 민생 중심 의제 제한을 안 둔다는 거는 다른 의제는 제한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민생에 관한 것만 하고 내가 지금 지지율 10%대로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쫄려서 죽겠으니 이재명 대표 만나는 꼴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만남이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지게 돼 5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8% 이하로 떨어질 거고요. 딱 18%에 걸릴 겁니다, 아마. 18이라는 숫자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18% 걸리고 나면 굳이 그 영수회담을 하지 않아도 항복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나타나는 대로 볼 거고요. 중요한 건 차기 당대표를 누구를 세울 거냐, 용산에서. 비서실장은 세웠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촉각을 몰아서 봐야 된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